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시 9분 막 되어가는데 약간 전화가 울리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제 거 잘 안 들리시면 몇 걸음 좀 움직여 보시든지요. 네, 알겠습니다. 선거가 내일입니다. 네. 여야가 보는 선거 판세, 여론조사 하면은 또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 이런 거 막 해야 돼요. 참, 그런 거 못 하는 날이죠, 아예. 그냥 각 당이 보고 있는 판세 어때요? 제가 대선이든 총선이든 큰 선거를 몇 번 기획해서 지켜봤었는데요. 네. 이번 지방선거, 물론 2012년 대선 때도 비슷한 양상이긴 했습니다만, 이 여야가 도무지 내일이 선거인데, 이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우리가 조금 더 낫다. 이 얘기를 아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새누리당 윤상현 지금 이제 사무총장이면서 이번 선거를 이제 총괄 지휘하고 있는데요. 윤상현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오늘 기자들에게 이번 선거 참 많이 치러봤는데 정말 이번처럼 어려운 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들리는 얘기, 영남권이 새누리당의 전통적 텃밭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영남권 부산, 울산, 대구, 그리고 경북, 경남 이 5곳 중에서 부산은 물론이고 지금 대구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지금 이게 볼멘 소리는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오늘 최재천 전략기획본부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서울 이외에 정말로 호남 빼고 호남도 광주는 지금 경합 아닙니까? 예. 서울 빼고 사실 다른 지역 정말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대부분의 광역단체에서 충남 쪽 당원, 그러니까 이 중부권 승부가 정말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예상하지 못한다 이런 거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은 좀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무게추가 기울었다. 이거는 새누리당도 열세를 인정하는 바인데요. 나머지 2곳 경기, 인천은 지금 백중세 혹은 백중우세 열세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예. 여야 모두 지금 내일까지 이 투표를 얼마나 하느냐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양 기자, 큰 선거 몇 번 치러본 게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는 관록이고 그러다 보면은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터득되는 그 뭔가가 있잖아요. 네네. 합리적이거나 비과학적이지만 분명히 선거 때 뭔가 작동되는 감 이런 게 분명히 있긴 한데. 네. 일테면 나 지금 우리 양 기자한테 우리 청취자분들과 양 기자가 올해 축적해온 감이나 경험 이런 것도 좀 공유하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네. 일테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네. 깜깜이 선거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갔지만 투표일 3일 전부터는 차분하게 이렇게 딱 구분이 됐죠. 승패가 사실. 그랬었죠. 대체로. 예. 네, 2 내지 3%포인트로 꾸준히 그 차이가 유지가 됐고, 그랬었죠. 그래서 예. 그것을 매일 보던 사람들은 속으로, 노무현의 당선에 지장은 없겠구나. 근데 이제 어디 가서 그런 말은 못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그랬던 선거가 있고, 즉, 투표 날에 가까워 가도 오히려 그 패턴이 딱 굳어지면서 정형화되는, 뒤바뀌지 않는 큰 선거가 한 번 있고, 네. 4년 전인 2010년 지자체 선거 때는 오히려 전혀 반대였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반대 양상이었죠. 네, 예. 투표 날로 갈수록 굉장히 따라붙고 오히려 뒤집히고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렸던 거죠. 깜깜이 네네. 공표 금지 기간 동안. 그랬죠. 대표적인 예. 게 이제 서울시장 아니었습니까? 오세훈과 그랬었죠. 한명숙. 예. 다들 여론조사기관들이 20%포인트 차이 난다 이랬는데 막상 0.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예. 이제 그때 여론조사기관들이 다 무덤에 한번 갔다 왔고 KT 주소록 때문이다 어쩌고 이제 그러면서 좀 그 뒤로 좀 바꿔지긴 했는데. 그렇었죠. 무선전화를 좀 사용하기 시작했죠. 예. 휴대전화. 이번 경우에 양 기자가 볼 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후자에. 그 이유는 네.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일단 하나는 경기지사 선거이고 경기지사 선거와 충남지사 선거고요.
다른 하나는 부산시장 선거와 대구시장 선거입니다. 네. 충남지사 선거하고 경기지사 선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두 곳은 사실 경기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그리고 충남지사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후보가 사실 일방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시작된 선거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수도권 민심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고, 특히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 내에서는 경쟁력을 그렇게 평가받지 못했었지만 어쨌든 외부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던 김진표 후보가 정작 이제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에 네. 탄력을 받으면서 그 격차가 급격히 좁혀졌거든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진표 후보가 오히려 뒤집은 경우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최근에 여야 공이 백중 우세를 장담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후보 쪽에서도 네. 우리가 그래도 좀 백중세지만 우세하다 이렇게 보지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이거는 그만큼 선거에 가까워 오면서 표심의 변화, 유동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보고요. 충남지사 선거도 비슷합니다. 양상이.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가 굉장히 앞서 나가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충남지사 선거는 사실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예. 거의 포기하다시피 시작했던 거죠. 그랬었죠. 네. 그런데 최근 지난주 후반부터 예. 이 양상이 굉장히 지금 바뀌었다 그러고요. 그저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 말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여의도 연구원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충분히 해볼만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건 그만큼 큰 격차가 굉장히 좁혀진 그런 양상이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장 선거하고 대구시장 선거를 말씀드린 건 이 부산과 대구는 사실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텃밭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대구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야 얼마 전부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여야가 이제 맞대결 양상이다. 박빙 승부가 펼쳐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네. 대구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그래도 대구인데 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새누리당의 텃밭 중에서도 사실 텃밭 신박계의 성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 지역인데 예. 이 지역에 대해서 오늘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구 경합이다. 경합 우세 정도다. 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구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부겸 후보의 상승세, 추격세 이게 매서울 뿐만 아니고 이게 격차가 좁혀지는 그런 문제에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텃밭인 부산과 대구가 흔들리고 있다.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 이런 사람들이 지금의 새누리당으로는 안 되겠다. 혹은 비판적인 견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서령 당락은 어떻게 뒤집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전 같은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꿈틀거리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렇죠. 정치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커진 선거가 되는 겁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디 승패는 갈리겠지만 또는 이겼다 졌다 해석이 애매하게 의석이 아니고 선거 결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죠? 네. 6.4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권에는 상당한 변화가 그럼 불가피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들 예상을 하시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새누리당이 패배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국 주도력, 전국 장악력 이런 것들이 급속히 좀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당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겠죠. 곧 있으면 사실 730 재보궐선거 아닙니까? 특히나 730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확정된 곳만 12곳인데 네. 이렇게 가다간 730 재보궐선거에서도 패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과반 의석이 무너지면서 그렇죠. 여권 전체가 사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나 차기 대권주자가 지금 유력한 후보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내후년이면 바로 총선을 치러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여권 전체는 정말로 그야말로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반면에 선거가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를 한다면 네. 사실은 지금 지도부의 지도력, 특히나 세월호 참사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정말 적절치 않지만 불가피하게 표현을 하자면 예. 이렇게 세월호 참사로 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이 비등해져 있는 이런 선거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무능한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렇게 되면 야권은 분열조차 뭐 분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조차도 사실은 뭐 필요 없을 정도로 아마 뭐 이합집산하고 오합지졸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질문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서너 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내일은 이강윤의 오늘은 방송이 없습니다. 네네. 아마 우리 양 기자가 속해 있는 신문사 마감해야 될 거 그런 거 많을 거고요. 야근 잘 하시고 모레 내일 선거 결과 놓고 심층 분석 진단으로 만납시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여기는